민주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휴업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쳇바퀴만 도는 방통위 정쟁,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은 유별나게 지금 5인 체제에서 2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체제로 갔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 통념상 그리고 일반 민주주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김홍일 그리고 이전에 이동관, 이어서 이진숙 동일한 형태의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에 탄핵을 진행했던 거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곧바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갑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긴급 의결하고 당파적 목적을 위해 탄핵가들을 이처럼 악용한다면 법치는 파기되고 민주주의는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자 야당은 단독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발의한 건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에 이어 4번째지만 가결까지 간 건 처음입니다. 최소한 방통위원회 추천을 해서 진행한 다음에 제가 보기엔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든 야든 한 발씩 물러나서 방통위 구성과 추천 그리고 논의를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진행하자 했는데 결국은 2인 의결 체제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를 위배한 형태로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탄핵을 한 거죠. 그것은 하루건 1시간이건 잘못된 행위를 하면 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왜 방통위원 추천을 국회에서 하지 않죠? 다 했습니다. 아니, 했는데 최민희 의원도 해서 국회 동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보냈는데 대통령실에서 끝까지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파생이 됐어요. 이야기하면 한이 없는데 최민희 의원이 결격자라고 판단을 해서 그 이진숙 결격보다는 최민희 결격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지금?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약속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두 분이 공이 인사청문회를 처음 받아봐서 그렇다. 가르치면서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개인정보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잠깐만요.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다음으로 저의 뇌구조에는 이정현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청문회 과정에서 하면 우리 의원들이 다 잘했다, 다 잘못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적절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벗어난 형태로 그것을 가지고 재발화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형식을 통해서 유감을 표하고 잘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방송통신위원을 충분히 선출해서 정부 측으로 보내면 정부에서는 방통위원을 임명하겠다고 수없이 해도 민주당이 바로 이 2인 체제를 만들어서 이것이 위법이다라고 주장하고 그로 인해서 MBC 경영진의 임명권이 있는 그런 박문진 이사 선출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지금 벌이는 활극이지 이게 뭐 이진수가 아니라
어느 누가 온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훌륭하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민주당은요, 지금 이준석 후보자 그 인사청문회에서는 계속 옛날 옛적 이야기만 했잖아요. 대전 MBC 시절에 카드 쓴 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그게 탄핵 사유가 안 되니까 기껏 지금 말씀하신 게 2인 체제다. 2인 체제 왜 서명했느냐. 그런 논리로 하면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장은 어느 누구도 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아마 뭐 저 이재명 대표님이 몰라 저 방통위원장으로 가시면 괜찮을까? 그렇지 않고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MBC를 장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MBC를 장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참 황당한 게 뭐냐면 보세요. 지난 정권에서 뭐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유튜버들 김어준, 주진우 안 치고 요번에 또 고성국 안 치고 똑같은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좀 달라요. 아니 뭐 최민희를 지지합니까? 이진숙을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원죄예요, 원죄 지금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 정권에서 할 수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원한다면 지난 정권에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뭐 한 겁니까? 또 그 복수 혈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권 들어와서도 우리가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좀 정도를 걷겠다 하겠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정권 바뀌면 또 그럴 겁니다.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언론인들도 문제인 게 당파적으로 다 변해버렸거든요. 언론이 없어졌어요. 지금 언론인이 아니라 언론 자체가 지금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주인 없는 회사들 얘기를 하잖아요. 언론사를. 사실 그 정권이 바뀌면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정부나 먼저 KBS, MBC부터 장악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그랬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KBS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영방송에 이 정파색이 투입되는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악순환처럼 계속 돌고 돌 거예요. 그래서 심석태 교수인가 그 언론인 출신인데 그분이 제가 하는 그 인터뷰를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 동의제 3분의 2 정도를 얻었을 때 사장이 임면할 수 있는 내부에 좀 맡기는 구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구조를 갖춰서 이런 공영방송에 정파색이 투입될 수 있는 구조를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 의견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 맡기면요. 그게 이제 그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노조가 주인이 되죠. 계속 한 번씩 이렇게 리턴 매치를 하다가 보니까 내부가 더 극렬한 그 투쟁의 장이 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봐요. 어디 있나요? 주인을 찾아주는 거예요. 민영화 하자는. 그런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민영화 자체가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은 게 지금 지분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양쪽에서 건데 비토를 하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게끔 한다라든지 저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뽑는 걸 한다든지